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금의 자리에서 파이를 매입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걸 현명하다고 봐야 될지, 사실 투자라는 건 각자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샀는데 이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샀는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 샀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 한 35%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6만 달러일 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쯤 10% 이득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이코인 정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이 6만 6천 달러까지도 갔다가 6만 5천 달러까지 갑자기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오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걸까? 이더리움이 1900달러가 깨져가지고 2%나 빠졌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다른 하이퍼리퀴드 이런 거는 얼마 전에 60달러였던 게 많이 빠졌네요. 다른 것들도 코인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게 왜 빠지는가?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미국 상원 이란 전쟁의 의회 승인 요구안 결의안 부결했다 해가지고, 이 이란 전쟁의 의회 승인 의무화 결의안을 부결했다라는 이 소식이 일단 첫 번째로 큰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발표가 난 건데, 제가 이제 막 열이 뻗쳐서 그 막 육두문자 날려고 쓰긴 했지만, 여기 있어요. 보면은 이거예요. 자, 60개국의 301조 강제 노동 관세 확정해서 한국은 12.5%. 관세 시즌2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근데 저는 뭐 여기다 이제 의견을 달아주신 분도 있긴 한데, 강제 노동 관세라는 건 예전부터 이제 강제 노동이라는 거를 하지 말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런 기조가 있는데, 그걸 사실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서 밀어붙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관세를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예전부터 경고한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든지 어떻게든 관세를 때려 붙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 자꾸 드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뭐 스텔라룸에 이런 것도 0.2달러 깨져 있고 쭉 내려가고 있고, 톤코인 이런 것도 1.5달러가 깨졌고, 수위도 0.74달러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제동이 걸렸어요. 저런 두 가지 이유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쭉 내려보면은,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지금 몇 위에 있을까요? 다시 50위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60위권대로 지금 왔다는 건데, 60위에서도 어디에 있을까요? 파이가 없나요? 잠깐만요. 파이 여기 있군요. 59위네요. 죄송합니다. 0.08690달러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코인들이 빠질 때 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하루 만에 5%가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인들이 뭔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오죠. 0.09달러대에서 0.08달러대로 빠져 있어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막 이런 그림이면 사실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큰일 난 거라고 보면은, 만약에 이 상태로 쭉 빠진다라는 그림이면 0.07달러를 충분히 깨고 아래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0.1달러대 여기서 뭔가 좀 상당히 크게 머무를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단기 거래량을 봐야 돼요. 단기 거래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1시간봉이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4시간봉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쭉 터질 때가 언제였어요? 한 번 터질 때가 여기 0.29달러까지 그때 올라가서 0.3달러 딱 찍을 때, 이때가 최고 피크 거래량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3월달이었어요. 3월달.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거래량 많을 때가 이때요. 이때가 언제냐면 0.1달러 요거요. 그나마 0.07달러에서 반등 나왔을 때 이때거든요.
여기 거래량 2개 붙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0.1달러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가격이 쭉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0.1달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계속 여기 두드러 맞고 내려가 두드러 맞고 내려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0.15달러든 0.13달러든 이런 기대하지 뭐 사람들 말처럼 1달러 간다 2달러 간다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산술적으로 파이가 뭔가 새로운 걸 공표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태는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지가 얘기해서 의미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얘기해서 이제 의미 없어. 그리고 언락통계 이것도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왜냐면 언락이라는 건 지금 당장 데이터에 의하면은 여기에서는 막 물량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달 지날 때마다 락업 물량 계속해서 다 박을 텐데 믿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락업 안 받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몇 천만 개씩은 계속 돼요 이거. 이게 지금 6월 15일 이후에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팔로우 숫자 약간 빠졌어요. 426점 17,000만 됐는데 5만까지 빠져있고 공진 따로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6월 27일 이후에 끝.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가 매일 포스팅하지 않는다. 모든 파이오니어가 X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모든 파이오니어가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이 여전히 파이 앱을 엽니다. 일부는 채굴합니다. 일부는 구축합니다. 일부는 새로운 앱을 테스트한다. 일부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파이오니어는 항상 시끄러운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다. 여전히 여기 있나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요. 맨날 파이 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채굴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파이코인 채굴해요? 또는 파이코인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파이코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알고 있어도 야 그거 뭐 스캠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로만 치면요 한 200만 명? 뭐 이 정도 하나요 진짜.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인원수는 더 줄었다고 봐요. 왜?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지금 얼마나 채굴해요? 채굴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내 채굴해봐야 이거 몇 개 채굴합니까? 한 개 채굴해 한 개. 한 개 좀 넘게 채굴하나? 1점 몇 개 채굴한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인데 만약 이게 막 5달러 10달러 이래요. 그럼 할만해요 채굴을. 근데 지금 이게 몇 달러예요? 0.08달러예요. 0.08달러 이거 채굴하려고 한 달에 이거 1년 내내 채굴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0.1달러 돼요. 0.1달러 맞나요? 1달러다 1달러 그죠? 1달러인가요? 뭐 아무튼 1달러도 안 돼요. 1년 내내 해도. 이게 누가 하냐고 가성비도 안 나오는데 앱테크 하자 차라리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앱테크 뭐 잠깐 얘기했는데 깨알 홍보를 하면은 그 금 관련 앱테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파이콘처럼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해가지고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그거는. 0.1g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면은 사실 파이코인보다 가성비 훨씬 좋고 근데 사람들은 앱테크는 잘 안 하려고 해. 코인이니까 파이가 좋다고 하는데 파이도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상 그 아래다가 제가 그 좌표 남겨놨거든요 고정핀에.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진짜 막 강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걸로 금 몇 개 바꿨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거고 파이오니어가 되는 건 더 이상 번개 버튼 누르는 게 아니다. 우린 새로운 탐험해라. 뭐 보물을 사냥하고 레벨업을 해라. 참 보면은 그래도 파이 생태계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나마. 근데 이게 좀 바람직한데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이분만 떠들어 와요 신나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이런 파이오니어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코어 팀이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GCV 커뮤니티가 거래소 가격을 계속 무시하며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데 있고 주장하는 동안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시장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매도 압력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팀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토큰 소각, 거래 수수료 정책 또는 핵심팀과 파이 재단이 토큰을 어떻게 할당하고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다월드님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사건의 심각성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달았어요. GCV 주요 논리는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거래소 파이 가짜고 오픈형 메인넷 아니고 1파이가 31만 4,159달러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 하나만으로도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GCV라는 거대한 암덩이까지 붙으니까 더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암덩이라는 것은 퍼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종양이 발견되면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 뿌리들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계속 퍼져나가죠. 이렇게 처음에 나무 심으면 이렇게 있다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요. 암세포 마냥. 세포가 퍼져나가면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들 몸 전체에 이거 다 퍼지면 죽어야 돼요. 그냥.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GCV는 암덩어리예요. 그죠? 그리고 한편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파이네트워크 토큰 잔금 해제 임박. 파이오니어가 알아야 될 점은 26년 말까지 7억 7,580만 파이 토큰을 출시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잔금 해제는 26년 후반에 유통 공급량을 눈에 띄게 확대할 것이다 해서 파이스킨 IO 돼 있는데, 이 파이스킨 IO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예전 자료예요. 물론 이제 그 예전 자료라 할지라도 여기는 좀 그 락업 해제되는 게 고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른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했을 때는 락업 해제에 대한 물량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거래소에 여러분들 총량 해봐야 6억 개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7억 개가 넘게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 다 물량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보통은 락업 해제가 될 때요. 일반적이면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막 차트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이때 락업 해제가 된다고, 락업 해제가 막 이쯤에서 된다고 해, 며칠 뒤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쯤에 락업 해제가 되는 일자라고 치면은 그 락업 해제가 될 때 보통은 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락업 해제가. 왜냐면 락업 해제가 되면 지인들이 던져서 도망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심리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파이는 매달 있고 매일 있고 이러니까 락업 해제가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사실 이걸 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매해.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락업 해제가 되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단 물량이라고 얘기하죠. 코어팀 물량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돼요? 던지면 난리 나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코어팀은 지금 자기네들의 물량을 강제 베스팅 기간이라든지 인베스팅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간이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백서에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코어팀이 팔지 말라라는 조건부 부여라든지 그런 거조차 아예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의 내부 문서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것도요, 여러분들. 다른 일반 코인 프로젝트들은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회복하고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 다음 내용 보면 바이낸스 상장은 물 건너간 거죠. 탈중앙화 안 되고, 그리고 물량의 50% 가까이를 개발자들이 좌지우지하고, 메인넷이라고 해봐야 스텔라 카피한 거고, 뭔 개발한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연락에 팔아먹으니까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돈을 보따리로 갖다 줘도 상장을 안 시켜주지. 이게 어느 정도 또 맞는 얘기라서 반박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상장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코어팀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메인넷이 뭔가 심상치 않다. 프로토콜 V25 메인넷에서 공식적으로 라이브입니다 해가지고 축하한다 막 하고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 좋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 정작 안 삽니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25 됐다고? 25 됐는데 여러분들 뭐가 생겼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파이코인 매입합니다. 한편 3만 개 매입한다. 뭔가 빵 터질 것 같다. 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다시 사놓으랍니다. 파이 1000달러 가자. 원래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쥐새끼 같은 심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간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자기가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살려고 뭔가 계획 중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떨어져라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뭔가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서 풀매수 때리려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침의 개념으로 먼저 사놓고 팔아먹으려고 막 그짓거리 하거나 긍정적인 얘기하고 허황된 얘기해가지고 막 그런 정황 보이잖아요. 그거 나중에 고소가 가능해요. 고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유튜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튜버 할 자격이. 자, 그리고 속보에서 나오는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해가지고 클래리티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기를 희망한다 했는데, 이거 아까 내용은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지금 약간 이런 식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뭔가 몇만 개씩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0.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냥 만 개씩 사놔도 사실 막 엄청나게 큰 가격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맞죠. 그리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자 판단은 해야겠지만, 지금 파이의 상태만 보면은 코어 팀이 뭔가 발표하고 이럴 때 얘기해서 등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코어 팀이 뭔가 숨겨둔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매일매일 제가 다뤄드리는 거 보면서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있으려면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파이코인이 망했다가 아니라 코어팀 뭔가를 좀 해라 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코어팀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모더들이 왜 막 들고 일어나고 이랬는지 그런 사건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이런 움직임 나와요. 그리고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은 그런 식으로 모더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모더들 해고도 시키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더 들고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홀더들이 알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거버넌스가 없어. 일반 홀더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투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파이코인. 그래서 그런 뭔가 여러 가지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좀 어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